2022년 국회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국정감사였지만 시민들의 눈여겨 주목할 만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알찬 내용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과 자질이 잘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활동을 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있어서 파워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무수위원으로도 선정된 국민의힘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입니다. 홍석준 의원과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상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광입니다. 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달서구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시청자 여러분, 예,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 달서구민 여러분, 예, 달서구 갑 홍석준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022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예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대구 그리고 국회와 지방 지역을 오가면서 그중에서도 뭐 방송 출연까지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저희 스튜디오에도 참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즘 근황 어떻습니까? 예, 방금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께까지 이제 국정감사를 끝났는데 제가 이제 과학기술 정부방송통신위원회 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원내 부대표로서 또 운영위원회라고 또 대통령실과 국회 사무처 등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도 겸하고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다음 주에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국정감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끝나게 됐고 또 조만간 또 이제 예산, 입법 관련된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국회 또 시즌이고 또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또 뭐 전국 곳곳에 또 다양한 또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와서 뭐 행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 같이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신데 네네. 활동량이 상당히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예. 주로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 예, 그리고 그 지난 전반기에는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네네네. 이번에 그 과방위를 선택하셨는데 뭐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제 상임위가 이제 원래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바뀐 것은 제가 원래 사실은 이제 뭐 대구시에 있을 때부터 우리 뭐 우 국장도 잘 아신 것처럼 경제 산업 분야를 했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권영진 시장이나 그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지역에 우리 이제 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한번 챙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로 갔는데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이제 그 여당, 야당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어떤 법사위 문제 때문에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을 안 맡겠다 해가지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년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다시 타결돼서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국민의힘이 맡게 됨으로써 박대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오고 제가 박대출 의원이 있는 이제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가방위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도 평소부터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크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이제 원자력 이제 안전 분야,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 분야 이런 분야를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는 뭐 전 분야에 다 관련이 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 또 원자력도 안전 분야는 특히 또 우리 지역에 뭐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방송통신 분야는 또 뭐 최근에 카카오 먹통 사태 봤듯이 국민의 어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지난 국감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약간 좀 가벼운 질문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기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 전국 노래자랑. 이 전국 노래자랑이 의원님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진행자가 바뀐 후에서 공교롭게 우리 대구 지역에 우리 개그맨이죠. 그 김신영 씨가 MC로 바뀌고 첫 녹화를 우리 달서구에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방송된 것은 경기도 어느 지역이 먼저 밀렸더라고요. 그쪽으로. 지방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셨는데. 그
9월 3일에 저희 이제 달서구 코롱 야외 음악당에서 전국 노래자랑 이제 MC가 바뀐 김신영 씨가 첫 녹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KBS 제작진은 참석한 관중들에게 그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거의 한 뭐 주최측 추산으로 한 3만 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관중들에게 오늘은 역사적인 이제 녹화 날이다. 바뀐 이제 MC 김신영 씨의 고향이자 또 송혜 선생이 묻힌 대구에 사는 첫 녹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고 해서 참석하신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구 편, 대구 달서구 편이 최고 먼저 방송 대건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첫 방송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두고 특히 또 제 지역구가 또 달서구이다 보니 지역에서 많이 좀 섭섭하다는 그리고 좀 의문스럽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제가 KBS 사장에게 이게 어쨌든 일이고 또 이건 좀 분명히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지방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 KBS 사장이 그때 당시에 뭐 방송상에 있던 뭐 그런 어떤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죄송하다는 그런 어떤 사과를 했는데 그게 많은 언론에 보도도 되고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물론 뭐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뭐 비판적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수구꼴통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이야기했다는 이런 비판적인 댓글도 많았었는데 그러나 저는 대구 시민의 한 사람이자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질의를 했고 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의문하는 사항을 좀 질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버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독립적인 방송 생태계를 위해서 재허가 그리고 재승인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방송은 공정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는 것을 떠나서 정권의 어떤 통제를 최소화 저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종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편의 재승인 기간이 최대 5년, 때로는 3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 따라서는 뭐 종편 허가 준비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준비하고 이런 어떤 게 상당히 좀 많이 좀 반복이 되는데 지금 미국, 영국의 사례를 보면 10년, 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편 재승인 재허가 기간을 좀 지금보다는 좀 늘려야 되겠다.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너무 평가 지금 지표가 정량화되지 않고 정성적인 어떤 잣대가 많아서 좀 방통위 심사위원들의 좀 입맛에 따라서 너무 좀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020년도 TV조선 종편 심사 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 지금 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재승인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종편 심사 기준을 좀 더 객관화, 좀 정량화하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편뿐만 아니라 저희들 같은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적용을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방송의 독립성 말씀하셨는데 역시 또 방송 광고 부분도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 지역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성도 이번에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시죠? 네. 제가 지금 당의 규제개혁 단장 추진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을 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어떤 방송 분야, 방송 산업 분야에서도 너무 많이 지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송 광고 분야만 하더라도 뭐 9시부터 그 모유 어떤 수요에 방해될까봐 분유 광고를 못 한다든지 또 어린이 비만 때문에 햄버거 광고를 못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개별 법령에 너무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종편이라든지 방송국 기본적인 인허가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특히 한류가 이렇게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방송 산업에 좀 규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특히 지방 방송국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지방 방송국에 대한 규제는 좀 더 다른 각도로 많이 좀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방통위에 강력하게 요구했고 방통위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OTT 분야, 통신 분야는 지금 광고하는 것이 지금 제한이 없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방송이나 마찬가지인데 방송은 거기에 딱 묶여 있는 분야가 많은 그러니까 이 경쟁의 구조에서도 좀 불균형한 이런 문제에서도 좀 방송상은 특히 지방 방송에 대한 어떤 규제를 반드시 문게 많이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질문 그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의 그 국정감사 질의서를 보니까요.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수도권에 너무 편중됐다. 네, 네, 아주 네. 심각하다. 예.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서 2016년에 13위였다가 지금 15위까지 좀 추락했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는데 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학기술 역량의 그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봤는데 우리나라 전체 과학기술 예산이 한 30% 이상이 배정되는 곳이 지금 서울하고 그리고 지금 출연년 전에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 두 곳이 각각 30% 초반대로 해서 두 곳이 합치면 거의 뭐 한 65%, 70%가 됩니다. 뭐 다른 지역이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지역으로 국한해 보면은 저도 대구시에 있을 때 많은 R&D 사업을 유치를 하고 기관을 만들고 특히 출연연에 분원을 만들고 등등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대구시가 과학기술 좀 역량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사실이 제가 밝힌 과학 역량 지수에서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최근 또 몇 년 사이에 저희 대구시가 과학기술 분야의 대규모 정부 사업, 예타 사업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이런 어떻게 보면 후퇴한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도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방 과학기술 역량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좀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수치를 이번에 좀 제가 좀 제공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분야도 그런데 또 데이터 분야에서도 지금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네. 지적을 하셨어요. 네네.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 특구 지정구 네. 이제 수도권이나 예.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잘 아신 것처럼 지금 데이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발전의 어떤 원천 소재이자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관련한 어떤 국가 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 지역이 조금 소외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 지역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데이터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니아라고 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저희 대구 혁신도시에 이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을 잘 살려야 되는데 이 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어떤 수단이 지금 데이터 안심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 특구가 지금 수도권과 대전에만 지금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기부 장관에게 특히 데이터 안심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저희 대구같이 나름대로의 관련된 기관도 있고 산업도 있는 곳에 좀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하게 촉구를 했고 그리고 제 자신부터 이제 대구시와 같이 성서공단에 관련된 데이터 특구, 통신 특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구에 좀 반드시 좀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네. 그렇게 장관에게 좀 질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일반 방송 소비자뿐만 아니고 이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를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네. 또 말씀하셨어요. 예, 그 예. 구글, 넷플릭스 같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예,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예, 예. 부분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셨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망 사용료 내지 않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제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뭐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망사용료 분야가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인데 몇 년 전부터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또 페이스북 같은 이런 어떤 몇몇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전 세계의 망을 너무 좀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 2,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특히 지금 SK와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그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접속은 몰라도 이런 디지털 망은 기본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또 일리가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에서 네이버를 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네이버가 망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하면 좀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트래픽 망에서 사용하는 트래픽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현재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7%가 되고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넷플릭스가 7, 8%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35, 6%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두 개의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좀 제기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EU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혹자들은 특히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만약에 구글에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 그거를 결국은 또 크리에이터로 또 증가가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된다. 그런 어떤 또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망 사용료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사화되기도 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법안을 하나 발의하셨는데 우체국 금융 소비자 보호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실제로 시민들 실생활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데 이 법안 발의하게 된 배경 취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장을 여러 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사실은 어느 통장에 얼마를 예금을 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예금이 만기가 됐다든지 또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는 통장, 소위 말하는 휴먼 통장이 발생할 때는 법적으로 그 통장 소유자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알려주는데 우체국에 예금이 돼 있는 것은 우체국 예금법에 의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1년에 한 200억 이상 혹은 15만 건 이상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것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우체국 예금도 다른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휴먼 예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알려줘서 국민들의 소중한 좀 자산을 좀 지키도록 하자 하는 그런 어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잘 몰랐던 사각지대에 있던 그 상황을 좀 제도 잘 건져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요즘 달서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어떤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시에서 뭐 행정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시의 입장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서로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느낌이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좀 좋은 해법이 없을까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서 대구시의 부채를 1차적으로 감축하겠다, 줄이겠다는 어떤 정책 하에 불필요한 어떤 자산 그리고 사업을 매각 내지는 줄이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큰 방향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방향이 맞다 이제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처음에 이제 신청사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는 홍준표 시장이 명백히 새로 짓는 로드맵을 밝히지 않다가 최근에는 짓겠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이제 밝혔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까지 대구시의 입장은 지금 현재 그 신청사가 들어갈 두류 정수장이 한 4만 한 5, 6천 평이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평 정도를 빼고 나머지를 이제 매각을 하겠다.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달서구 주민들 이제 일부가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데 일단은 신청사는 이제 달서구 주민들이 반대가 당연하고 전직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홍준표 또 시장도 연속 수상해서 당연히 이제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나머지 부지에 대한 매각 문제는 저는 이거는 대구시에서는 맡기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매각하는데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어떤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생산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서 또 부채를 갚는 데 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성서 행정타운 부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역시 뭐 홍준표 시장님이 역시 이제 7곳과 성서의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발표했다가 예, 예. 아주 반발을 뭐 사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약간 후퇴한 상황인데 네네. 저 약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 땅들을 구태여 다 매각하기보다 좀 더 좋은 활용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홍준표 시장이 부채 탕감 대상에 매각 대상에 성생경타운과 칠곡 행정타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반대, 특히 저도 홍준표 시장과 이제 면담을 하면서 성서 행정타운이 전체 면적이 한 6,600 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이게 몇백억을 하기보다는 원래 이 행정타운의 목적이 이제 성서구청 예정지였지만 지금은 이제 인구가 줄면서 그 목적은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경제과학원이라든지 우리 대구 성서공단을 넘어서 대구 전체 이 경제산업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저는 만드는데 쓰는 것이 저는 대구 전체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홍준표 시장에게 설득을 했고 홍준표 시장도 그게 이제 납득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요 땅은 반드시 제가 우리 대구 경제에 도움 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과학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설 반드시 이제 유치를 하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앞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같은 외곽이 아닌 도심에 지금 현재 놓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대구에는 도심에 유유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귀중하게 저는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달서구 축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그동안에 지역의 민원 사업이었어요. 근데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예산 문제였죠. 근데 이번에 의원님이 뭐 특별 교부세 확보했네요. 특별 교부세를 시백 확보해서 이제 죽전동이 지금 현재 죽전 중학교 그 폐교이고 있는데 그 이전 신축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빠르면 한 1년 반 정도 안에 이제 입주가 이제 가능하도록 됐고 그 죽전 내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구 KTX 역사 등등의 영향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죽전 내거리 바로 이제 그쪽 한쪽 편에 있는 징병검사장 그 자리에 대구 소방청 본부가 이제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등등 그래서 이제 그 내거리가 굉장히 대구의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부 권역에 새로운 이제 구태여 표현하긴 못합니다만은 봉어 내거리 같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가도 올랐고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소방본부라든지 뭐 이런
공공기관 입주가 들어오면 더욱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다 못다 나눈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제가 네. 좀 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달서구민 대구 시민 여러분께 그 마무리 말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예, 너무 오랜만에 이곳에 온 것 같은데 참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려운 와중에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역시 국회에서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입법 예산을 통해서 열심히 지원 내지는 건의를 하도록 하고 특별히 대구에 관련된 사항은 열심히 챙기고 대구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짜는 예산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모두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홍석천 국회의원과의 파워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